여러분, 오늘 주가가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은 거의 대폭격을 맞았어요. 12% 하락을 했고요. 12.10, 헬스케어가 12.84, 제약이 10.21%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1.89, 코스닥이 2.83 하락했는데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폭격을 맞았어요. 시가총액 상단 한번 보고 갈까요? 시가총액 상해를 한번 보고 갔을 때 1%대, 2%대, 3%대, 삼바가 7%대지만 얘는 워낙에 주가가 지금 얘는 워낙에 많이 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역인데 얘도 7%대예요. 그쵸? 뭐 2%대, 4%대, 3%대.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만 유독 지금 12%.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카카오뱅크도 8%대 나왔는데 유독 심합니다. 셀트리온이.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증시의 변동성이 심했는데 해외 증시를 좀 보고 가더라도 다우가 0.94, 나스닥이 2.14, S&P가 1.3%대, 그리고 니케이가 2%대가 빠졌죠.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도 열리겠지만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계속 확장되는 구역에 있다. 아직 해결된 게 없죠. 그쵸? 미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래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압박을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과 변동성 확대에 들 수 있는 그런 구역에 들어왔다. 왜? 미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가 많이 달려왔죠.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과 변동성 크게 달려왔기 때문에 변동폭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 부분 하나. 두 번째, 헝다에 대한 부분 아직 정리된 게 없지만 정리가 돼가고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잘못하게 됐었을 때 정부가 대응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리스크는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건 해결됩니다. 단 해결되는데 이게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딜레이가 됐을 땐 증시에 충격을 줄 수가 있죠.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론은 해결이 납니다. 그러나 시차가 딜레이 될 때 증시에 변동성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쇼티지, 글로벌 공급망, 이런 부분들, 델타 변이와 그리고 무역 전쟁, 그리고 보호 무역으로 인해서 지금 각가지 원자재와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튀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같이 나왔다. 여러 가지 이슈가, 그리고 중국발 뭐 전기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홍콩발 이슈까지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결되는 구역에 들어와 있고, 결국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 증시가 그동안 달려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쉬어야 되겠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 폭이 강해질지는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 돼요. 그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당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코스피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자, 얘를 보게 되면 한눈에 보여요.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 보게 되면, 자, 요 구간에서 한번 매물대 한번 뚫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빵 칩니다. 빵 치고 잠깐 소화하고 바로 슈팅 제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긴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바로 되돌려졌습니다. 날아간 거예요. 이 시가총액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되돌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이제 지지를 받고 요 근방에서 시가총액과 박스권이 형성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고 갈까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지지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긴 하나,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요 부분이에요, 지금. 그쵸? 여기 이탈하면 바로 이제 여기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보이시죠? 요 부분까지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도 여기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 만약에 뚫리면 여기까지 열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 뚫리면 여기에요. 굉장히, 여기도 잠깐 받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동안 코스피가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변동폭도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지금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자, 미국 나스닥 차트인데요. 2%대 하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지금 초록색, 녹색이죠. 이 121선 이탈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직 증시 부러지지 않았어요. 단 그동안 코스피 차트와 비슷하게 생겼죠. 한국과 미국 증시 정말 많이 달려왔던 증시 중에 하나죠. 대만.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많이 달려왔는데 한 번쯤 쉬어갈 때도 됐어요. 그러나 그 폭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스닥 주봉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그쵸? 많이 달려왔는데 요 부근에서 안정을 좀 취해야 되겠죠? 밑에 60주봉 올라오니까 여기 지지받고 요 근방에서 안정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보니까 잘 보이죠? 주봉으로. 자, 코스피도 한번 보고 올게요. 코스피도 보고 오면 그쵸? 많이 달려왔어요. 여기 뚫으니까. 그쵸? 예전에 2017년도에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실적, 반도체 DRAM 쇼티지에 의해서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개인의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전 세계 통화와 재정 정책에 의해서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슈팅이 나옵니다. 빵! 빵 치죠? 그리고 되돌림 영상. 요 부분에서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1차. 그러나 2차도 만약에 열어둘 수가 있다면 여기까지입니다만 일단 요 부분에서 안정을 좀 취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들 같이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도 열어둬도 필요가 있겠죠. 왜?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살짝 조정받고 바로 튀었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그리고 지금 60주 봉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미국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이 부분에서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거의 대폭격을 맞았습니다. 누가 보면 기업 내부에 정말 큰일이 터진 것 같죠? 펀더멘탈의 훼손이나 치료제 개발을 실패했다거나 또는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이 정도 수준, 거의 12% 가까이 빠졌다는 거는 회사의 내부가 큰 악재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 누가 보기엔 큰일이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에서 얘기하기를 머크 경구용 치료제 가지고 지금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즈가 팔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언론에 나온 이슈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공매도의 중심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폭락과 코스피 시장의 하락, 그리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투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복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도했습니다. 굉장히 과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바로 설명드리고 갈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해요. 우상향을 하는데 추세선이라는 게 있죠. 우상향을 해. 근데 한 번씩 확 튀어요. 그리고 다시 좀 빠졌다가 다시 우상향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추세가 쭉 갑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약간 기울기가 얕아지기도 하고 추세선이 기울기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추세선이 있죠. 우상향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우상향하는 주가를 설명했었을 때 이 근저에는 회사 가치가 그리고 회사 펀더멘탈이 같은 말로 기업 가치라고 하죠. 이거를 값어치라고 하잖아요. 주식에 투자한다 그랬을 때 주식의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그쵸? 가치가 좋아지는 거야. 내 눈에는 지금 돌덩어리가 금으로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 통찰력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겠지만 중요했던 부분은 어쨌든 회사 가치,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한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우상향을 해. 주가도 우상향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한번 충 튀는 거야. 그쵸? 이거를 슈팅이라고 합니다. 어떤? 오버슈팅. 그쵸? 그러면 회사의 성장하는 폭보다 먼저 슈팅이 나오면 얘 반드시 되돌려줘요. 그리고 이게 한 방에 뭐 일주일, 하루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빠지고 다시 조금 박스건 나오고 바로 가요. 조금 있다가 다른 종목의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셀트리온의 차트를 통해서 같이 비교 볼 겁니다. 한눈에 보여요. 이런 첫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상향하는 주가도 성장하는 기업도 반드시 오버슈팅이 나오면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간다. 왜? 회사의 가치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회사 가치가 아니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는 기분이 있어요.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심에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기업 가치라는 놈이 있습니다. 회사 가치. 그쵸? 이거에 대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왜 계속 우하향할까요? 기업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을 하다가 프리미엄을 받다가 성장이 정체가 된다. 첫 번째가 있겠죠. 성장이 정체가 됐을 때 막 우상향하다가
바로 고점을 형성하라고 얘가 더 이상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시장에서 판단을 했었을 때 주가가 그때부터 우양하는 경우. 그 다음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든다. 그럼 당연히 우양하겠죠.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뭐 이거는 그냥 언더슈팅이 나올 때겠지만 회사의 내부에 악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볼게요. 우하향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끊임없이 우하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장 정체, 그쵸? 성장하던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기업이 성장 정체 또는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쪼그라든다. 그래야지만 이게 우하향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하향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언더슈팅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주가 추세선이 계속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하는데 추세선이죠. 이거를 우하향하는데 이게 쭉 빠진다. 이거 반드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떨어져요. 왜? 이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 근저에는 기업 가치라는 놈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우하향 하다가도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죠. 기업 정체가 쪼그라들었다가 턴어라운드가 나와. 그러면 바로 주가가 다시 추세를 돌리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추세를 돌려나가죠. 그쵸? 이걸 보고 추세 전환이라고 하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점은 언더슈팅 나온 것도 반드시 되돌려진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지금 오늘 나왔던 거 명확한 언더슈팅입니다. 좀 심각해요. 자, 차트로서 확인하겠습니다. 삼성 SDI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삼성 SDI 차트를 보면 한눈에 보이는데요. 여기 우상향하는 추세가 보이죠? 추세가 살아있다 치고요. 여기 근방으로 볼게요. 먼저 추세가 살아있었는데 추세의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그리고 바로 제대로 된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빵빵빵 쳐요. 이거 반드시 되돌려집니다. 그쵸? 되돌려줘요. 성장하더라도 다시 기울기 나온 다음에 회사 가치가 계속 성장하더라도 이 추세보다 가팔라지면 반드시 되돌려준다. 삼성 SDI의 성장은 계속 커지겠죠? 2차전지 사업부는요. 주가보다 회사 가치보다 아무리 성장하는 기업도 나오게 되면 되돌려집니다. 자,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부분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많이 개인들이 들어오죠. 빵 치고 되돌려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제가 2차전지 최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10조 수주를 했죠. 중요한 건 양극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만 성장하는 기업이고 훌륭한 기업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지금 보이시죠? 얘도 한눈에 보여요. 자, 추세가 장기선분 쭉 살아있죠? 그리고 추세의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그쵸? 가팔라져요. 그러다가 슈팅이 제대로 나오죠? 이때 터졌죠. 그쵸? 수주 계약이. 이 부분도 반드시 이 부분에서 놀든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추세는 어느 정도 되돌려주고 간다. 이걸 바로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회사가 성장하는 기업도 반드시 이 부분 있죠? 이 돌려줬던 부분 이게 이 부분에서 소화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금 슈팅해 놨던 부분이 한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되돌릴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한번 추세가 우상향하는데 추세를 급격하게 나오는 오버슈팅이 나왔다. 되돌려줬다 다시 갑니다. 이걸로 보면 에코프로 BM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당연히 우상향하겠죠. 에코프로 BM 왜? 양극재 최선호주고 양극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NCA, NCM 두 가지 분야에서 그리고 이 N니켈, 하이니켈 분야를 한국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주행거리에부터 가장 최선호주 가장 먼저 하이니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아무리 성장하는 기업도 오버슈팅이 나오면 되돌려준다. 자, 그럼 셀트리온을 보고 갈게요. 자, 그럼 우리 셀트리온을 좀 보고 갈까요? 셀트리온의 추세를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보게 되면 상승, 그렇죠? 상승 추세가 조금 가팔라지기도 했죠. 그런데 2020년도 말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우하향했었습니다. 근데 보이시죠? 지금 추세가 우하향이었죠. 계속 빠졌으니까 힘든 시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보냈죠. 근데 하락을 할 때도 우하향 하는데 지금 보이시죠? 명확하게 지금 언더슈팅이 나왔어요. 그쵸? 추세의 기울기보다 훅 빠졌습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이거에 보면은 시장에 대한 하락도 있을 것이고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도 있을 수 있고 투매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만약에 우리 셀트리온의 값어치가 계속 우하향 하더라도 언더슈팅 하는 과정에 따라도 되돌려집니다. 왜?
성장 정체에 빠졌다 또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쪼그라들더라도 그러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가치는 계속 성장합니다. 단 지금 주가는 2020년도 대비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숫자를 못 찍었다. 그쵸? 숫자를 못 찍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내면, 그 안에 그 거풀을 벗겨나고 본질을 보게 됐을 때 한다면 지금 제품에 대한 부분이 숫자를 못 찍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해 봤었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정리할게요. 셀트리온의 지금 이 차트 그림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셀트리온이 성장을 하던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기업이 성장의 정체에 빠지고 앞으로 성장을 못할 거야. 근데 이 말씀 드렸죠?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2조입니다. 2025년도까지 제품 11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어요. 이 11가의 제품이 시장 규모가 7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20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하나가 블록버스터가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매출액이 2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0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최소. 그쵸? 매출액도 그런데 영업이익 10조, 램시마 SC 신약으로 미국에 출시 예정 중이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장기적으로 10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매출액이 2조입니다. 당연히 성장통을 겪으면서 시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나오는 셀트리온, 특히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큰 그림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런데 시장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장도 끊임없이 폭락을 하진 않죠? 언젠가 회복이 되고 시장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박스 꺼내가도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주가를 반영합니다. 그쵸?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 폭격을 맞았어요. 대폭격이었죠. 지금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공포로 밀어버리게 되면 정말 머리에 혼란하거나 데미지가 크죠. 그리고 머리가 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그리고 이 리스크를 확정짓고자 손실을 확정짓거나 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본능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 본능을, 그 지키고자, 계좌잔고를 지키고 싶은 그 본능을,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을 놓아버리세요. 아,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이렇게 증시가 빠그러질 때, 그리고 주가가 폭락할 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회사 가치에 훼손이 됐었을 때,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그리고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서 장기 동행했을 때 그거를 내가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졌다라고 판단했을 땐 회사 가치에 심각한 펀더멘털의 훼손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의 펀더멘털의 훼손은 단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어제 유럽에 대한 정식 승인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저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보다 주가가 시장이 빠지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박앤세일로 큰 그림에서 저축할 수 있는 그림을 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셀트리온의 가치, 주가를 3, 4년의 가치로 되돌려줬어요. 3, 4년 전의 기업 가치로 되돌려줬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3, 4년 전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내는 제품 값어치, 제품 개수, 신약, 파이프라인, 이 모든 부분들이 3, 4년 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스프링처럼 계속 눌리다 보면 확 튈 수도 있겠죠. 그쵸? 이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장기 투자 원래 정말 힘듭니다. 기업과 동행 너무나 힘든 길이죠. 근데 투자로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투자의 그루들은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유자금으로 저축하고 매수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할 때는 말이 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한데 이 말씀 꼭 드려요. 2% 안에 들어가려면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비정상이라고 표현하죠. 회사의 성장을 확신하면 제 눈에는 지금 엄청난 박앤세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왜 회사 가치가 계속 성장하는데 말입니다. 셀트리온의 장기 주봉 차트 하나 보고 갈게요. 자, 2017년도에 셀트리온이 실적이 매우 좋았죠.
그리고 코스피 상장 이전으로 인해서 주가가 빵 한번 제대로 치죠. 그런데 2018년도 이후 18년, 19년 이때 실적 정체에 빠지게 되죠. 실적 성장통이라고 하죠. 1공장 5만 리터에서 10만 리터로 증설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정체에 빠졌고요. 두 번째 미국발 금리 인상 4회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빠그러졌죠. 그리고 미중 무역 패권 전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실적 정체에 빠지니까 우하향했어요. 그런데 실적 정체에 빠지던 기업이 성장통을 걷고 다시 저점을 찍고 실적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추세, 이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전환을 겪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칩니다. 실적이 성장하니까 2020년도에서 19년도에 뒤집으니까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빵 쳤다. 그런데 지금 레키노라 1공장 모든 포커스가 지금 현재 2021년은 레키노라의 셀트리온의 포커스는 참 많이 중심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중 유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근데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그널이 계속 오고 있죠. 그쵸? 그 레키노라 물량 터지게 되면 다시 그 꼬인 매립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있다. 근데 그 빠져있는 중간에도 언더슈팅이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그림 하나 제가 예전에 한눈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보이시죠? 셀트리온의 실적이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이 쭉, 그쵸? 2017년도 그리고 실적 정체 다시 한번 쭉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이때는 실적보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왔고 되돌려지게 됩니다. 성장 정체에 빠지니까 아무리 성장하던 기업도 성장 정체에 빠지면 한번 빠지고 다시 성장한다. 그런데 최근 이 주가 2020년도 실적이 레키노라 1공장 가동 상당히 1공장에 많은 부분이 레키노라의 포커싱에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도 말을 했죠. 많은 부분들이 레키노라가 최우선 과제였다고. 그쵸? 다른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레키노라가 그만큼 중심이었다. 셀트리온에. 그래서 이 매듭을 유럽이 첫 번째로 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로 인해서 이 막대기보다 실적이 지금 많이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매듭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찍히겠죠. 그쵸? 그래서 주가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과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눌려 있습니다. 그쵸? 상당히 많이 눌려 있어요. 지금 주가로 회기를 지금 이때로 돌렸습니다. 2017년도 18년도로 돌렸어요. 3년 전 4년 전에 가치로 돌려버렸습니다. 무려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를요. 근데 회사 가치는 3, 4년 전과 상대가 될까요? 실적도 상대가 안 된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레키노라 빼고도 실적도 상대가 안 되고요. 제품에 대한 값어치 이때는 세계 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때는 또 뚫릴 줄 알았는데 미국 시장이 뚫리는 속도가 상당히 현저히 둔화됐었죠. 그 이유가 미국 빅팜들과 그리고 보험사들 간의 연결고리가 무척 강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그 보험사들과 빅팜들과 연결고리를 파괴시켜버렸죠. 뚫어버렸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드디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대대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미국 시장도 열렸습니다. 이때랑은 확연히 다르죠. 제품이 3개에서 6개 그리고 2025년도에 11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까지 진행이 된다. 이때랑은 기업 가치가 천양지적으로 지금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3년 전, 4년 전 회귀 상태로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박앤세일 기간이죠. 더 떨어져? 오케이! 땡큐 하고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깡이 필요하죠? 이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기업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제 영상을 1년 가까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가가 지금 상당히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보여드렸죠. 그러면 기업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훼손이 없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꼬인 매듭의 첫 번째인 유럽에서 이제 곧 올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올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쵸?